자, 그리고 데이터 로드 해야겠죠? 리드 CSV. 자, 여기다 이제 경로 적는 게 여기서부터 타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워크 작업 폴더 안에 데이터라는 폴더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그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파일을 잡아서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apt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이러면 이제 데이터를 위로 쭉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칼럼명을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전체를 보는 것보다는 헤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셔도 되고, 요거는 그냥 R, 아주 기본적인 R 함수를 쓴 거고, deploy R을 쓰시면은 apt에다가 파이프라인 해서 헤드라는 함수를 그대로 쓰셔도 돼요. 이렇게 위에 5개 보는 이유는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빠르게 훑어보기 위함입니다. 요렇게 생겼네. 컬럼명이 요렇게 생겼고, 대충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데이터구나 이런 거 그냥 한번 쭉 훑어보는 겁니다. 하위 5개도 같은 비슷한 용도로 하는 거예요. 위 5개, 아래 5개에서 전체 데이터를 한번 빠르게 파악을 해보는 거죠. 자, 됐죠? 그 다음에 자, 이거 똑같은 건데 왜 2개가 있는지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게 여러분들이 숫자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된다 그랬죠? 이 분양 가격이 가격이란 이름만 듣고 가격이니까 숫자겠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숫자면 이게 컴마가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str로 한번 요약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분양 가격이 CH예요. 캐릭터, 문자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거는 문자인 게 그죠? 수긍이 가죠. 그죠? 그 연도랑 월은 문자든 숫자든 일단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범주로 바꿔야 되면은 팩터로 변경을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 분양 가격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격은 수치 데이터로서 뭐 평균을 내야 되기도 하고, 뭐 합산을 내야 되기도 하고, 다양한 이 평가 지표인데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 문자로 돼 있으니까 요거 딱 봐도 요거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별칙치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죠. 별칙치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sum 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죠? 별칙치 있습니까? 없어요. 한 개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평당 분양 가격을 구해요. 자, 왜 평당 분양 가격을 구해야 되냐면, 기존에 분양 가격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적혀 있는 것처럼 분양 가격인데 제곱미터 분양 가격이죠. 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이 되겠죠. 6450인데 6450원 아니고요. 그리고 뒤에 100만원이라고 붙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마 600만원 정도 될 거예요. 600만원인가 6천만원인가. 아무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제곱미터당 가격인데 보통은 평당 분양 가격으로 많이 실제에서는 언급을 하죠. 아파트 가격을 얘기할 때. 그렇기도 하고, 이걸 왜 또 평당 분양 가격으로 구해야 되냐면, 나중에 이제 이 데이터 2개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1번이죠. 여기 얘네들은 이게 좀 비정상적으로 높죠. 서울 같은 경우 자, 요거 뭐 하면 되죠? 맥스 값 하면 되죠.
자, 근데 분양가격 하려면 이거 어차피 숫자 변환 해야 되는 거라서. 자, 일단 숫자 변환 먼저 하죠, 저희가. 평당 분양가격을 구하려면은 얘를 이제 숫자로 바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바꾸면 되죠? apt 하고 바꾸는 거 이제 뮤테이트죠. 자, 그 다음에 분양 가격을 숫자로,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거는 뭐 as, 뭐 인테저도 되겠고, as 누메릭도 되겠고, as 더블도 되겠고,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누메릭으로 할게요. 누메릭으로 해서 자, 얘를 요거 안 적어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양 가격, 평당 분양 가격 이렇게 평당 이렇게 넣을 건데, 여기다 이제 평당 분양 가격 하려면 3.3 곱해야 되겠죠. 제가 위에 적어놨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옆에 보시면은 평당 분양 가격이 하나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요렇게 하셔도 되고, 자, apt2라고 저장할게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새로운 변수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럼 평당 분양 가격은 이제 넘버 숫자로 바뀌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이게 평당 분양 가격으로 하지 않으면 숫자로 바뀌긴 하는데,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뭐 제가 미리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분양 가격으로만 그냥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역명인가 봅니다. 자, 아이고 또 NA가 나오네. 자, 이거는 무슨 일이냐면은 집계할 때 단 한 개라도 결칙치 NA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집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러면 이제 또 우리가 NA를 결칙치 처리라고 해서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결칙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결칙치 확인해서 결칙치 처리를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필요자음 타입 변환 한 것도 지금 여기서 한 거죠. 이게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이거 타입 변환 하면서 이제 결칙치가 생긴 걸 확인했으니까 다시 한번 결칙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분양 가격 쪽에 결칙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썸을 해보시면 되겠죠. 779개의 결칙치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779개가 왜 생겼냐면, 이거 숫자로 바꿀 때 이 분양가격 제곱미터 있잖아요. 그죠? 바꾸기 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공백인데 이게 결칙치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공백 문자예요.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하나의 이것도 값입니다. 공백이라는 값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서 없는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결칙치라고 우리가 집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문자를 숫자로 바꿀 때 알아서 그러니까 숫자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결칙치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타입 변화를 통해서 결칙치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이제 결칙치 집계가 가능해지면은 결칙치 처리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779개의 결칙치가 이 분양 가격이라는 우리가 새로 만든 컬럼에 생긴 거고요. 자, 결칙치 처리하는 방법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복수 삼아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집계에 아예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특정 값으로 채운다. 특정 값이라는 거는 합리적인,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값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를 많이 쓰냐면 0 또는 평균 또는 중앙값 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자, 둘 다 해보죠. 둘 다. 결칙치가 포함된 행이나 열을 날린다. 지금은 뭐를 날려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행을 다 날리면 아예 분양가격 다 날라가죠? 그러니까 열을 날리면, 그죠? 그러니까 열을 날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니까, 우리한테. 그러니까 행을 날려야겠죠? 이렇게 가격 정보가 없는 행을 싹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자, 필터링 하면 돼요, 필터링. 굉장히 간단하죠? apt2 여기에 분양가격이라는 평당 분양 가격이죠. 그냥 분양 가격,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필터링을 하시는데, isNA 이렇게 하시면은 분양 가격 중에서 결칙치인 것만 가져와라 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요거 필터링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아시잖아요. 여기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는 논리 인덱스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true인 것만 가져오는 게 필터링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것만 해서 보시면 apt2에 분양 가격을 이전에 해서 보시면은 이게 말 그대로 지금 논리 인덱스 값이죠, 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거는 펄스니까 안 가져올 거고, 두 번째 거 안 가져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true잖아요? true 있죠? 얘네들만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 얘네들이 분양 가격에서 결칙치 값이니까, NA 값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apt2는 어차피 여기에 있으니까 이거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NA인 것만 가져왔죠, 이제. 근데 우리의 목표는 얘네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얘네를 제외시키는 거니까 not 연산을 통해서 반대 거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칙치 처리하는 방법 첫 번째.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리된 거를 apt3라고 해서 하나 또 저장을 하시면은 이제 NA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하려던 거 할 수 있죠. 그룹 바이 지역명, 그 다음에 서머라이즈, 맥스 값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분양 가격. 자, 해서 보시면 강원에서 최대값이 4,200, 서울에서 최대값이 13,000 이렇게 나오는데 최대값이 13,000, 4,600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거 보시면,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보시면 서울은 막 2만이 넘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세종 같은 거 어떤 보시면은, 세종이 있나? 있네. 그러니까 얘네 수치보다 다 훨씬 높죠, 그죠? 이게 이제 세종의 최대값인데, 이 세종 여기서 보시면 최대값보다 훨씬 웃돌잖아요. 거의 2배 이상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건 평당 가격으로 적혀있는 데이터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데이터 수집하는 애들이 항상 똑같은 형태로 수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집하다가 수집하는 형태를 바꿔서 어느 연도부터는 좀 다른 구조로 수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수집하는 게 아닌 이상, 그렇죠? 데이터를 어디서 받아오는 이상 내가 내 입맛에 맞게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얘랑 얘랑 맞춰주려면 얘도 평당 분양 가격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야 나중에 얘랑 합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3.3으로 나눠서 분양 가격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에서는 제곱미터당 분양 가격보다 평당 분양 가격으로 더 많이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평당 분양 가격으로 고치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분양 가격을 다 구했으면은, 자, 요거 이제 평당 분양 가격 구하려면은 뮤테이트 또 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분양 가격에다 3.3을 곱하면 되죠, 그죠? 왜냐면은 이거는 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이고 1평은 3.3제곱미터니까. 물론 정확히 3.3제곱미터는 아닐 거예요. 뭐 소수점 더 있을 건데 그런 것까지는 따지지 말자 이거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평당 분양 가격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또 저장을 하시든 여기다 다시 저장하시든 편한 대로 하시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최종 구해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특정 값으로 채우는 방법도 있죠. 여기서 뭘로 채워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것도 의사결정을 할 때 아무거나 채우면 안 돼요. 최대한 합리적인 값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0은 그냥 0이에요. 그래서 결칙치로 되어 있는 값을 0으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아파트 분양 가격이 빵원 공짜인 아파트가 있다라는 결론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분양 가격, 전체 분양 가격을 확 낮추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없어서 우리가 얘네들을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0으로 넣는다? 그러면은 전체 가격이 딱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0은 좀 별로인 것 같죠, 그죠? 자, 그래서 뭐 맥스 값도 있고 민 값도 있고 여러 가지 값이 있겠지만 str 말고 summary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summary라는 함수를 통해서 최종 구한 거를 이렇게 넣게 되시면은 뭐 분양 가격이든 평당 분양 가격이든 필요한 걸로 보세요. 자, 일단 분양 가격으로 한번 볼까요? 숫자가 좀 낮으니까. 보시면 민 값이 가장 작은 값이 1976이고 평균이 3600이에요. 평균이 3600인데 맥스를 보세요, 여러분. 13800이라는 거는 평균에서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따져보면 이런 거잖아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만큼이, 자, 3분이라고 하면은 이게 75%까지가 데이터의 75%까지가 여기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75, 여기를 100이라고 하면 여기가 75 위치가 요쯤 되겠죠? 여기 정중앙이 50%고, 그래서 70%가 4000이에요. 4000, 그죠? 여기가 4000인데 맥스 값이 13000이라는 거는 지붕 뚫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이 데이터의 75%가 다 이쪽에 있는데 얘가 4000 다 미만이거든요. 데이터의 75%가 다 4000 미만에 몰려 있어요. 집값들이 다 여기 몰려 있어요. 맥스 값은 75, 3쿼터, 그러니까 3분위 보다 엄청나게 멀리 있기 때문에 얘는 데이터를 그 이상치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몰려있는 데이터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평균이 실제 얘네들을 대표하는 것보다 좀 더 얘네들 평균을 올려버렸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평균을 대표값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이런 이상치들 때문에 평균이 좀 더 얘네들은 이제 다 서울 집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대한민국 전체 집값 평균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그 집값을 우리가 올바르게 볼 수가 없잖아요. 얘네 서울 집값 때문에. 그러면은 뭐가 더 좋냐면 중앙값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중앙값은 여기죠.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중앙값은 말 그대로 데이터 100개가 있다고 했을 때 딱 50번째 값을 그냥 뽑아내는 겁니다. 가운데 값.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평균값보다는 중앙값이 조금 더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값으로서. 그래서 여기서는 중앙값을 이 NA값에다 넣어주면은 걔네들은 전체 집값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평균도 합리적이긴 하지만 얘네가 좀 더 이상치가 좀 큰 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시각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화를 통해서 한 번만 볼게요. ggplot 2 불러와서 자, Y축만 설정을 할게요. 분양 가격으로. 그 다음 뭘 볼 거냐면은 박스. 왜냐면 이게 이상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박스가 75%가 다 여기 몰려있다는 뜻이에요. 5천 미만에 다 몰려있죠. 이 점이 뭐라 그랬죠? 이 박스 플로 그릴 때 이 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최대값이거든요. 얘네들을 넘어간 거는 이상치로 본다는 거예요. 이상치 엄청 많죠, 위에. 이 다 서울집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쪽으로 이상치가 많으니까 얘네들이 쓸데없이 평균을 올려버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럴 때는 중앙값이 조금 더 대표값으로서 적절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중앙값으로 채운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여기서 찾아야죠. 이게 EGNA. 자, 근데 분양 가격이 아니라 아까 뭐였죠, 저희? 이거 분양 가격 제곱미터. 맞나? 자, 이미 여기서 결칙치 처리가 한번 돼가지고 이걸로 하지 말고 APT2로 해야겠네요. 그죠? 이거 결칙치 처리된 걸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뭐 결과는 똑같고요. 어차피 이거를 APT2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분양 가격으로 해야 NA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APT2 가져가시고 필요 없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필터링 자, 이거 요렇게 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걸로 할게요. 요거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대상은 행열, 열은 분양 가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분양 가격의 NA. 자, 이렇게 NA만 가져왔죠. 자, 그 다음 중앙값을 구하는 거는 메디안입니다. 메디안. APT2에 가만히 있어봐. 아, 이거 그러면은 숫자로 한번 바꿔야겠네요. 맞아. 자, 그럼 숫자로 바꾼 걸로 중학값 한번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숫자 바꾼 게 아까 4번이었죠? 여기 4번. 여기서의 분양 가격 3202. 이거는 이제 이미 구해놨으니까 쓰는 거고, 아니면은 아까 같은 과정을 통해서 숫자로 바꿔서 중앙값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APT2는 결칙지 값이 없어졌을 거고요. 그죠? 어, 0이 나오죠? 아까 결칙지였던 값은 중앙값으로 다 대체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두 가지 방식 다 해봤고요. 자, 이거는 이제 왜 해야 되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779개면 전체 개수가 5100개거든요. 그러니까 5100개 중에 779개면은 지금 20%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결칙치가 전체 데이터 중에서 뭐 어느 정도 뭐 한 10% 언저리 정도면은 이걸 우리가 그냥 제외하고 나머지 90%로 처리를 해도 충분히 결과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 제외를 해도 되지만, 만약에 50%, 뭐 30%, 40%, 50% 이상이 다 결칙치면은 이거 다 날리면 데이터 절반 날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런 걸 고려를 해봐야겠죠. 특정 값으로 채우거나 아니면은 이제 범주 값으로 바꾸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범주 값으로 바꾸는 건 하지 않을게요. 그냥 딱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만 언급을 하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APT4 요걸로 진행할게요. 평당 분양 가격까지 얻은 거. 그래서 APT4를 가지고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규모 구문을 보시면 이제 이거는 필수까지는 아닌데, 규모 구문 보시면 이게 좀 글씨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데이터가 몇 개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막 수천만 개 정도 되면은 이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메모리가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처리하는데 데이터가 많으면 당연히 연산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최대한 간단하게 바꿔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글씨 양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고치자 라는 건데, 이것도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면적이라는 게 있고 전용 면적, 이런 거 일일이 확인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죠? R 함수를 쓸 거면 유니크 하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요거 이름이 뭐였더라? 규모 부분.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규모 부분에 디스팅트를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있대요.
5가지 범주로 값이 그룹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바꿀 건데 바꾸는 방법은 케이스 웬을 쓰셔도 되고, 그래서 자 이거 이렇게 하면 돼서 케이스 웬 쓰실 거면은 뮤테이트 자 여기에다가 전용 면적으로 일단 바꾸래요. 그래서 케이스 웬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자, 요런 모양으로 바꿔라. 뭐를? 규모 구분 값이 요거랑 같은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바꿔야죠. 하고 이렇게 하고 복사하세요. 이렇게 다 일일이 치지 마시고 뭐 이상한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하면 되죠? 그냥 true로 해도 되죠. 그러면은 전용 면적이 새로 생겼죠. 규모 구분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저거 하셔도 돼요. 요거 G서브 기억나시나요? 문자 치환.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한번 써볼까요? 자, 똑같이 APT4에서 이제 요거 규모 부분 대상으로 그죠? 자, G서브를 쓰시면 자, 요거 우리 문자열 함수할 때 한번 썼었죠, 그죠? 치환이에요. 어떤 특정 문자를 찾아서 다른 문자로 바꿔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자 찾아가지고 여기 있는 문자로 바꿔라. 대상은 여기에 있는 벡터를 대상으로 싹 바꿔라. 그죠? 자, 그럼 뭐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전용 면적이라는 거를 없애면 되죠. 60은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전용 면적이라는 거를 찾아서 공백으로 바꿔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앞에 전용 면적이 다 사라졌죠. 그 다음에 요거 제곱미터 초과를 이렇게 물결로 바꾸면 되잖아요. 자, 그럼 요거를 일단 tmp라고 해서 1차 바꾼 거를 저장을 해주시고, 요 벡터를 대상으로 우리가 이 G서브를 또 쓰면 됩니다. 자, 아까 뭐였죠? 제곱미터 초과. 요거를 이제 물결 표시로 바꿔라.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요거를 tmp에다 다시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제곱미터 이하는 이 제곱미터 이하 없애버리면 되죠. 이것도 그죠? 제곱미터 이하 공백으로 바꾸시면 돼요. 바뀌었죠 다? 뭐 여기 붙어서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하나 붙여주시고,
이거 좀 떼줄게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모든 면적은 전체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전체로 바꿔라. 자, 그러면 다 바뀌었죠? 이거를 어디에 넣으면 됩니까? apt 4에 규모 구문에다 넣으시면 되는데 전용 면적이라는 걸 하나 만들려고 했으니까 이따 치고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여러 개의 컬럼을 만들다 보니까 자, 요거 규모 구문은 이제 필요 없죠. 그러면 전용 면적으로 이거 일부러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필요 없고요. 규모 구문. 그리고 평당 분양 가격 구했으니까 얘네 필요 없죠. 얘네 필요 없으니까 지우라는 얘기예요. 자, 지우는 거는 셀렉트해서 필요 없는 거를 마이너스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그래서 여러 개니까 컴바인으로 묶어가지고 규모 구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분양 가격 점 제곱미터 탭 누르시면 자동 완성됩니다. 그 다음 분양 가격 평당 분양 가격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했으니까 또 이제 apt5로 넣어주시면 좋겠죠. 자, 이러면 이제 전 처리가 좀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고, 그럼 내가 이제 좀 궁금한 것들 이제 좀 찾아볼 수 있겠죠. 요거는 그냥 그룹핑 하시면 됩니다. 전용 면적별 그룹 바이 전용 면적으로 서머라이즈 하시면 되죠. 평균이니까 민 분양 가격이죠. 평균 분양 가격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 어레인지 하시면 더 좋겠죠. 아니면 뭐 분양 가격 순으로 하셔도 되고, 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죠.